미국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애플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애플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애플 아이폰을 쓰질 않거든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디자인도 그렇고 예쁜데 사용에 대한 불편성 때문에 저는 항상 삼성을 썼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워낙에 쓰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죠? 서로 무슨 앱등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갈라치기를 해도 네. 제가 삼성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애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 진영. 정도라는 거죠. 네. 애플을 쓰지도 않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고 워낙에 우리 갈라치기 하는 한국에 살면서도 애플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제미나이니 챗GPT니 이런 거를 못 만들어서 시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냥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현실을 인지하고 그래 그럼 우리 구글 제미나이 탑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GPU 생산 라인을 확보해달라고 해도 네. TSMC의 1위의 고객사는 애플이에요. 네. 그 정도로 TSMC의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애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네. 트럼프의 입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권 초기부터 애플 팀쿡 얼마나 괴롭혔는지 트럼프가 계속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팀쿡한테 나 오늘도 전화했다. 미국으로 공장 옮기라고. 네.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이 있다가 중국을 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인도로 갔더니 인도가 중국하고 그 갈라치기를 해서 트럼프가 데려오려고 했더니 브릭스랑 같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안 된다고 팀쿡한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 왜냐면 인도의 공장을 확충하고 있었거든요. 확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팀쿡도 굉장히 곤란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고 있다. 조금씩. 네.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휴스턴에 네. 공장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생산할 거냐면은 맥 미니를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말부터 설립되는 최첨단 제조센터에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것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의 팀 쿡이 말을 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휴스턴 사업에서 창출할 거고 미국 제조업의 미래에 깊이 헌신하고 있을 거고 올해 말부터 맥미니 생산과 함께 우리 입지를 휴스턴에서 크게 확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물론 립 서비스라고만 생각은 안 돼요. 네. 물론 젠스상조차도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아부 아닌 아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팀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고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애플이 미국 기지로 생산량을 다 옮기고 생산실을 옮기는 게 네. 애플에 대해서 무조건 뭐 안 좋은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애플이 미국 내 생산도, AI 서버 투자도 좀 동시에 키우면서 제조 강화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 500만 원인데 누가 사겠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드러난 걸 보면 테슬라는 지금 비알이나 이런 데 뒤쳐서 점유율이 깎이고 있는데 네. 애플의 아이폰은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좋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고 투축로가 탁월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본 것처럼 만약에 뭐 500만 원은 안 가겠죠. 근데 가격을 올리더라도 제가 보기에 떠날까 싶습니다. 네, 어제 히트맵에서도 좀 애플의 초록불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섹터에서 움직임 어땠는지 좀 네, 얘기 좀 초록색의 해주시죠. 밝기가 밝을수록 이제 네. 강세가 강한 거고 가장 밝은 거는 3% 이상이면 가장 강해서 그렇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가 3.42 올라서 가장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애플도 2.32% 올랐습니다. 상당히 밝았습니다. 네, 애플도. 그래서 애플이 지금 3강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로.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경쟁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거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주춤거렸거든요. 이 사이에서 애플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뭐에 걸려있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 슈퍼칩 말고 그 다음에 HBM 같은 저장자치 쪽으로 이 어떻게 보면 요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애플은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강하게 갈 때는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 네. 지금 오히려 그쪽이 죽으니까 죽은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쟁하는데 이 지금 경쟁 사이에서 힘든 것이고 아마존이라던가 지금 그 사이에서 구글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칩을 개발하는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솔직히 경쟁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뭐 흐름이 좀 어땠는지 차트상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보였나요? 네, 애플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빠진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빠진 게 없는 게 그냥 작년 한 4월 달, 5월 달, 봄이죠. 봄부터죠. 봄부터 그냥 쭉 올라왔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290달러 수준, 300달러 전에서 고점을 약간 낮춘 다음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어디론가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 수렴형이 어디로 탈출하느냐. 근데 이제 수렴형이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어제랑 얘기랑 똑같아요. 그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올라간 다음에 수렴형. 혹은 어제 말한 대로 올라간 다음에 행보. 그거는 확률적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상승 수렴형이라든가 상승 깃발형이라고도 지금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웅크리면 굉장히 방어 자세가 취해지잖아요. 격투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몸이 넓게 이게 팍 퍼져서 이렇게 때려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무 때릴 위크 포지션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렴형이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72달러 정도에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위아래가. 260달러와 280달러 사이에 20달러 간격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탈출을 한다면 다시 한번 290달러, 300달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의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한 괴력의 종목을 보셨는데 애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플도 17개 분기 동안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대단하죠. 자, 1월 30일 날 2026년도 1분기 실적 나왔는데 매출액이 138.1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144.7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4.09% 서프라이즈죠. EPS는 주당 2.66이었는데 2.84가 실제로 나오면서 6.77% 상승,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센서스 바로 컨센서스 보시죠.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는 300달러가 넘고 있네요. 307.55달러인데 현 주가 대비 12.84 정도 오르면 도달됩니다. 뭐 12.84면 크게 뭐 높아 보이지도 않은데요, 사실. 그리고 의견은 27개 의견인데 17바이의 9홀드로 스트롱 바이까지 못 가고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의견이 300달러를 넘고 있는데 주가는 12%, 13% 정도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목표 주가가 높아 보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인프라 확대, 또 미국 생산 전환, 이렇게 정책 수요와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애플인데, 그렇다면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섹터와 종목들도 궁금해집니다. 뭐 IT 하드웨어 쪽, AI 인프라 쪽,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삼성전기가 깜짝 그 상승 쇼를 펼치면서 날아갔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공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식이 뭐 주시장에는 없다. 그거는 어떤 시세에 대한 얘기에 그런 거고 뭐 100%가 없으니까 오른다 내린다. 아까 제가 무슨 상승 수렴형이니 상승 깃발형이 위로 돌파될 확률이 높다 이러는데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벤더의 어떤 이 지금 그 저기 퍼센트지기 때문에 그냥 100%입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만드는 부품 회사는 삼성전기고 애플의 아이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LG노텍이에요. 이거는 뭐 벤더가 굉장히 확정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폰 수혜주는 LG노텍, 갤럭시 수혜주는 삼성전기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날아간 게 갤럭시에 들어가는 MLCC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장용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급등한 거거든요. 이 지금 요 뭐 LG노텍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물론 LG전자가 지금 약간 피지컬 AI가 붙어서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약간 이 지금 그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수급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아이폰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뭐 아니면 부품을 제공하는 이 LG이노텍 또 삼성전기가 간 것처럼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가고 삼성전기 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움직이던 절대 우리나라에서 LG전자 들어가면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비아냥까지 받았던 LG전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미국 생산 확대와 AI 서버 증설 흐름으로 오늘 키워드 애플로 정해주셨는데 LG 이노텍으로도 오늘 좀 동반 강세 흐름 시그널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